시장 좌판이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얀 떡들이 더러운 바닥에 굴러다닌다. 76세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중얼거린다. 떡은 밟아도 사람은 밟지 마. 조폭 두목이 비웃으며 경찰인 제자까지 짓밟는 순간 노인이 30년 만에 상자를 연다.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얀 도복, 빨간 띠, 검은 띠가 드러난다. 떡장수는 사라지고 전설의 유도 감독 한명수가 되살아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서울 외곽 작은 재래시장, 오전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공기 속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좌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76세 한명수입니다. 허리가 굽어 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갈하고 정확합니다. 떡 하나에 1,000원, 두 개에 1,800원입니다. 명수는 말수가 적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떡을 고르고 값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를 그냥 말없는 떡장수 영감 정도로 여깁니다. 이 동네에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릅니다. 명수가 젓가락 하나를 쥐어도 일직선으로 놓이는 기계적인 정돈감이 있습니다. 떡을 자를 때도 칼이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무심코 물건을 정리할 때도 모든 것이 직각으로, 대칭으로 배치됩니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처럼 말입니다. 영감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좌판에서 나무를 파는 박순자 할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명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명수의 무뚝뚝함이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의 성격을 이해합니다. 말은 없어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시장에 인파가 몰려듭니다. 명수는 여전히 조용히 떡을 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의 시선이 때때로 시장 입구 쪽을 향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떡만 계속 썰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장이 끝나면 명수는 뒤편 공터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명수는 그 돌들을 하나씩 집어서 차곡차곡 쌓습니다. 명상하듯이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는 게 다 기술이야. 무릎 꿇고 지키는 것도, 순간 일어나는 것도. 명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공터 뒤편에서 누군가가 명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여러 명입니다. 시장 근처를 장악한 일진 출신 조폭들입니다. 그들은 명수의 일과를 며칠째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두목 백도철도 있습니다. 저 영감, 매일 저기서 뭘 하는 거야? 돌쌓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놈이네. 계속 지켜보자. 도철은 36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먹으로 살아왔고 이 동네에서는 누구나 그의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명수만큼은 다릅니다. 도철이 시장을 어슬렁거려도 명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명수는 돌쌓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집은 시장 뒤편 낡은 단독주택입니다. 방 한쪽 벽에는 낡은 도복 한 벌이 걸려 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겠지만 이제는 누렇게 바랜 도복입니다. 명수는 그 도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는 입을 일 없겠지. 하지만 그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명수는 허공에서 유도 동작을 반복합니다. 매치기, 꺾기, 조르기. 몸은 늙었지만 근육이 기억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수십 년간 훈련으로 다져진 것들입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수는 또다시 시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좌판을 펼치는 동안 저 멀리서 도철과 그의 부하들이 천천히 시장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명수는 떡을 자르면서 문득 고개를 듭니다. 그의 예리한 시선이 시장 입구를 향합니다. 수십 년간 단련된 직감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감쌉니다. 오전 10시 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백도철이 부하 셋을 데리고 명수의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철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도철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명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떡을 썰고 있습니다. 칼질하는 리듬이 일정합니다. 똑, 똑, 똑. 마치 시계 소리처럼 규칙적입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룰이 있어요. 시장 상인회비를 우리가 관리하게 됐거든요. 도철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만 하는 척합니다. 이미 다른 상인들은 도철에게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동네 안전을 책임져 드릴게요. 명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떡을 자르고 포장지에 싸고 정리하는 일만 반복합니다. 도철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형님, 저 영감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귀가 안 들리나 보네요. 도철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의 그림자가 명수의 좌판을 덮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이 미묘하게 느려집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죠? 이때 명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과 도철의 눈이 마주칩니다. 명수의 눈빛은 잔잔합니다. 화가 나 있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뭔가 깊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들려요. 명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도철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얘기가 빠르네요. 10만 원만. 안 냅니다. 명수의 대답은 짧고 명확합니다. 도철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철에게 정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처음입니다. 뭐라고요? 돈 안 냅니다. 필요 없어요. 명수는 다시 떡을 썰기 시작합니다. 도철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부하들이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어르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알아요. 떡 파는 곳이에요. 명수의 대답에 도철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설득해 드리죠. 도철이 발로 좌판을 걷어찹니다. 떡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하얀 떡들이 더러운 시장 바닥에 굴러다닙니다.
명수가 정성껏 만든 떡들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아, 주변에서 탄식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명수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떡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도철이 떡을 발로 밟습니다. 으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떡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셨죠? 도철이 우쭐해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명수는 여전히 떡을 줍고 있습니다. 그때 명수가 중얼거립니다. 떡은 밟아도 사람은 밟지 마. 그 말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도철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떡을 줍고 있습니다. 도철이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파출소 순찰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님, 경찰이 옵니다. 부하가 알립니다. 도철이 혀를 찹니다. 재수없게. 어르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 좀 해보세요. 도철과 부하들이 사라집니다. 명수는 여전히 떡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명수를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저분이. 경찰은 43세 강지훈입니다. 그는 명수의 뒷모습을 보고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지훈이 천천히 명수에게 다가갑니다. 명수는 떡을 다 줍고 일어섭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설마, 스승님? 명수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훈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30년 만에 만난 스승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스승님, 정말 스승님 맞으시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0년 전 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명수는 국가대표 상비군을 이끌던 전설적인 감독이었습니다. 도쿄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때 코치님이 한명수 감독님이셨는데 지훈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당시 명수는 한국 유도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국가대표로 만들어냈고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곳에서 떡을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훈이구나. 많이 컸네. 명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지훈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벽 6시 훈련 땀범벅이 된 도복, 명수가 직접 가르쳐준 기술들. 스승님께서 왜 여기에 살아가는 거야? 그냥. 명수의 대답은 담담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존경하던 스승이 이런 모습이라니. 궁금한 것도 많고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스승님, 혹시 아까 그 사람들이 괜찮다. 신경 쓰지 마. 명수가 지훈의 말을 막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폭들이 스승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지훈은 파출소에서 혼자 남아 자료를 뒤집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 지역 조폭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백도철과 그의 조직원들, 그들의 활동 범위, 수법들,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백도철, 36세, 폭력 전과 팔범. 화면에 뜨는 정보들을 보며 지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생각보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단순한 일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범죄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명수를 찾아갑니다. 명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떡을 썰고 있습니다. 어제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평온한 모습입니다. 스승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그 조폭들 말입니다. 제가 경찰이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냥 놔둬. 너까지 다친다. 하지만 스승님이 지훈아. 명수가 지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때로는 참는 것도 용기란다. 지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명수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맹하고 당당했던 그 스승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했을까요? 스승님께서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네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이가 들면 명수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명수의 집을 찾아갑니다. 낡은 단독주택, 비좁은 방. 그런데 벽에 걸린 낡은 도복을 보고 지훈이 놀랍니다. 30년 전 그 도복입니다. 명수가 항상 입고 다니던 그 하얀 도복.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군요. 버릴 수가 없더라. 명수가 도복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 도복에는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아픔도, 제자들과의 소중한 시간들도. 다시 입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명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보기에 명수의 몸은 여전합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유도 선수의 체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혹시 밤에 연습하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명수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손목에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명수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봅니다. 유도복을 잡는 부분에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매일 밤 허공에서 기술을 연습하는 흔적입니다. 습관이야. 몸이 기억하는 거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음이 들립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 지훈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봅니다. 스승님, 저들이. 창밖에는 백도철과 부하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명수의 집 앞에 돌을 던진 것입니다. 도철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르신, 생각해 볼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아직도 답이 없네요. 지훈이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명수가 그를 붙잡습니다. 안 돼. 괜히 일을 키우지 마. 하지만 저들이 집까지 와서 괜찮다. 금방 갈 거야. 명수의 예상대로 도철 일당은 몇 분 후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스승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스승님, 정말 가만히 계실 거예요? 지훈아,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도 싸움이야. 명수의 말에 지훈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과거에 그 당당했던 스승은 어디 갔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지훈이 집으로 돌아간 후 명수는 혼자 앉아 도복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 중에 허공에서 유도 동작을 그립니다.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토요일 오전, 주말 장날입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인파가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 장을 보러 온 할머니들, 맛있는 음식을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로 시장이 북적입니다. 명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떡을 썰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아 바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돕니다. 시장 곳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백도철의 부하들이 시장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손님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의 좌판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이번 달 관리비 아직 안 내셨죠? 과일 가게 앞에서 한 조직원이 말합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 오늘이 마감일인데요. 조직원이 사과 하나를 집어서 바닥에 던집니다. 사과가 으깨지면서 과즙이 튑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같은 시간 다른 조직원들도 각자의 목표물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묵집에서는 국물을 엎어버리고 옷가게에서는 옷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명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시장 곳곳을 훑어갑니다. 30년간 단련된 관찰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후 2시 백도철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시장을 걸어 다닙니다. 그의 뒤로 부하 5명이 따라옵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왕처럼 걸어갑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요. 도철이 명수의 좌판 앞에 서서 말합니다. 명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떡을 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이 미묘하게 느려집니다. 어르신, 주말이니까 손님도 많고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요. 도철이 좌판 위의 떡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립니다. 명수가 정성껏 만든 떡들이 흐트러집니다. 오늘은 떡이 아니라 이빨을 부숴야겠네요. 도철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긴장합니다. 손님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급히 아이 손을 잡고 도망갑니다. 그때 멀리서 지훈이 뛰어옵니다. 시장 순찰을 돌던 중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철의 부하들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오늘은 좀 바쁘니까 저쪽으로 가주세요. 부하 하나가 지훈의 앞을 막습니다. 지훈이 경찰증을 보이며 말합니다. 지금 신고를 받고 온 겁니다. 비켜주세요. 신고? 누가 뭘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른 부하들이 지훈의 양쪽에서 접근합니다. 지훈은 무전기에 손을 대려 하지만 순간적으로 부하 하나가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훈이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명의 부하들이 지훈을 붙잡고 쓰러뜨립니다. 지훈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집니다. 피가 흘러나옵니다. 경찰이 뭐 대단한 줄 아나? 도철이 지훈을 내려다보며 웃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의 가슴을 발로 짓밟습니다. 지훈이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시장 바닥은 우리 거야. 내가 끼어들 곳이 아니지. 도철이 다시 한번 지훈을 밟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향해서입니다. 지훈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주변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명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움켜쥐어집니다. 30년 전이라면 벌써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평화가 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지훈이 가까스로 말합니다. 하지만 도철은 더욱 잔인하게 웃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겨우 시작인데? 도철이 지훈의 머리채를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명수를 향해 끌고 갑니다. 어르신, 이 친구가 어르신을 도우려고 하네요. 고마운 일이죠? 도철이 지훈을 명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명수와 지훈의 눈이 마주칩니다. 지훈의 눈에는 스승을 지키려는 의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스승님, 괜찮습니다. 저는 지훈이 말하려 하지만 도철이 그의 입을 막습니다. 조용히 해.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잖아. 이때 명수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좌판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오래된 운동화 상자입니다.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명수가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하얀 유도복이 접혀 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도복입니다. 하얀 띠 위에는 빨간 띠와 검은 띠가 함께 감겨 있습니다. 도철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입니다. 명수의 눈빛이 변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게 뭐? 도철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명수가 도복을 꺼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은 몰랐는데. 명수가 도복을 손에 든 순간 시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도철의 부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명수를 바라봅니다. 30년 만이네. 명수가 도복을 펼치며 중얼거립니다. 하얀 도복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도복에는 수많은 승부의 기억들이 스며 있습니다. 도철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뭐야, 할아버지가 코스프레라도 하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명수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는 조용히 윗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수십 년간 단련된 근육들이 도복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르신, 저 몸이 진짜 운동선수셨구나. 명수가 도복 상의를 입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의 어깨가 펴집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세워지고 흐려졌던 눈빛이 다시 예리해집니다. 지훈이 바닥에 쓰러진 채로 명수를 바라봅니다. 30년 전 그 위험 있던 스승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스승님, 명수가 띠를 매기 시작합니다. 하얀 띠, 빨간 띠, 그리고 마지막에 검은 띠. 세 개의 띠가 허리에 감기면서 명수의 변신이 완성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떡 파는 노인이 아닙니다. 도철이 불안해하며 부하들에게 눈짓합니다. 5명의 부하들이 명수를 둘러쌉니다. 하지만 명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어르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나이를 생각하세요. 도철이 주먹을 쥐며 다가섭니다. 하지만 명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세를 낮추고 도철을 바라볼 뿐입니다. 완벽한 유도 자세입니다. 좌판도 치우지 않고 싸우려고. 도철이 비웃습니다. 그때 명수가 움직였습니다. 한 발로 좌판을 단숨에 걷어찹니다. 떡들과 그릇들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상인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제 방해물이 없네. 명수의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도철이 순간적으로 위축됩니다. 야들아, 뭐하고 있어? 덤벼. 도철의 명령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듭니다. 하지만 명수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명수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이 기합 소리와 함께 부하의 몸이 허공을 날아갑니다. 명수가 부하의 팔을 잡고 어깨로 맺힌 것입니다. 완벽한 어깨 맺히기 기술이었습니다. 부하는 3미터나 날아가서 과일 좌판에 꽂힙니다. 두 번째 부하가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 하지만 명수가 이미 그의 옷깃을 잡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발목 걸기 기술입니다. 부하가 바닥에 등을 찌우며 쓰러집니다. 이게 뭐야? 세 번째 부하가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명수는 이미 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부하가 도망치려 하지만 명수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넘어뜨립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한 동작입니다. 나머지 두 부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섭니다. 명수의 기술을 본 후 더 이상 덤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괴물이야. 한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명수는 3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기술은 더욱 정교해진 것 같습니다. 도철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명수를 노려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도철이 직접 달려듭니다. 그의 주먹이 명수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명수는 그 주먹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철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도철이 당황하는 순간 명수의 다리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도철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돕니다. 완벽한 큰 외거리 기술이었습니다. 쿵! 도철이 바닥에 등을 찍고 떨어집니다.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뻔합니다. 주변이 빙빙 돕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순간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럴 수가. 도철이 일어나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명수의 기술에 당한 충격으로 온몸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명수는 도철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젊은이, 무술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야.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명수의 진짜 정체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떡 파는 노인이 아니라 무술의 고수였던 것입니다. 지훈이 일어나서 명수에게 다가갑니다. 피를 닦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역시 스승님입니다. 30년이 지나도. 하지만 명수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다시 무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때 도철이 겨우 일어나서 명수를 노려봅니다. 굴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늙은이가. 기다려봐. 도철이 비틀거리며 도망갑니다. 부하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그를 따라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도철 일당이 도망간 후 시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이 명수 주변으로 몰려들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청년 김민수였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유튜버인 그는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고 전체 과정을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특히 명수가 도복을 입고 도철을 제압하는 장면은 완벽하게 담겼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민수는 집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그 자신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민수는 인터넷으로 명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수 유도 감독으로 검색하니 30년 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쿄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국가대표 감독,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낸 명장. 그 모든 기록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헐, 진짜 전설이었네. 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과거 명수의 활약상과 현재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여 극적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6시 시장 떡장수의 진짜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썸네일은 도복을 입은 명수가 도처를 넘어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임팩트가 강렬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첫 시간에 1000조회수, 2시간 만에 10,000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야? CG 아니지? 저 할아버지 기술 진짜 개쩐다. 30년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다고? 대박 현실판 영화네. 소름 돋아. 오후가 되자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했고 방송국 제작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명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떡을 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들의 시선이 다릅니다. 모두들 핸드폰을 보며 명수를 쳐다봅니다. 어르신, 인터넷에 나오신 거 봤어요. 한 젊은 손님이 흥미진진하게 말합니다. 명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인터넷이요? 유튜브요. 어르신이 조폭들 혼내주시는 영상이 떴어요. 명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영상이 퍼졌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방송국 리포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명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며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립니다. 한명수 감독님 맞으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과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수는 고개를 젓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인터뷰는 안 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리포터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명수는 불편해하며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명수를 찾아왔습니다. 명수는 집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인터넷이 난리 났어요. 지훈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명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때론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구나. 명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다시 무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다시 체육관을 맡아보시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삶과는 인연을 끊었어. 하지만 어제 보신 것처럼 스승님의 실력은 여전하시잖아요. 실력과 마음은 다른 거야, 지훈아. 명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시장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그곳에서 떡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철은 상부 조직의 보스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굵은 금리를 한 40대 남자, 조직의 2인자인 황 사장이었습니다. 도철아, 내가 늙은이 하나한테 당했다고? 황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도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떡 파는 영감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다 나왔더라. 우리 조직이 웃음거리가 됐어. 황 사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연기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 영감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고수더라고요. 고수든 뭐든 우리 조직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황 사장이 도철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계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죠. 도철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 복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3시 시장에 연기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시장 쪽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명수가 급히 옷을 입고 뛰어나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명수의 좌판 주변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방화였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주변 상점에서 물을 길어다가 불을 끄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미 여러 좌판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혼자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주저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명수가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에 눕히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의식이 흐릿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시장 일부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명수의 좌판도 제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경찰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후 명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야. 명수가 타버린 좌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방화 흔적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서 꼭 잡아내겠습니다. 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어. 저들은 더 치밀하게 나올 거야. 명수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오후에 도철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 화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도철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수는 임시로 설치한 간이 좌판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저요? 전 그런 일 안 해요. 다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도철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사실 어르신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도철이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넘어뜨린 건 제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거였거든요. 명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고인철, 아시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고인철, 그의 제자였던 젊은이,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건, 인철이가 내 아버지라고 놀라셨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스승님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도철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가장 힘들 때 외면했다고.
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일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제자 고인철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일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냐? 복수라기보다는 정의죠. 도철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스승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스승님은 아버지를 포기했죠. 명수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채고 달려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경계하는 눈으로 도철을 바라봤습니다. 아, 경찰 아저씨네요. 저희는 그냥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철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철 선배 아들이에요. 명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훈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명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고인철. 그리고 그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 설마.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도철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인철의 아들 백도철입니다. 도철이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의 진짜 성은 고씨였습니다. 백도철은 가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을 버리고 살아왔어요. 스승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도철의 말에 명수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인철이는 어떻게 됐니? 궁금하세요? 스승님이 버린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도철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시장 통장이 되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병에 걸렸죠. 가난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자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도와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죽기 전까지 스승님을 기다렸어요. 한 번만 와달라고. 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원망하면서 죽었어요. 지훈이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스승님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도철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도철이 떠난 후 명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고인철, 그 성실했던 제자,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말.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명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철이는 내 제자 중에서도 특별했어. 기술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노력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지.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시합에서 큰 부상을 당했어. 내가 너무 무리하게 훈련시킨 탓이었지. 척추 부상으로 다시는 유도를 할 수 없게 됐어. 지훈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인철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괜찮다고 자신이 부족했다고 말했지.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볼 면목이 없어서 도망쳤어. 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유도를 그만뒀어. 다시는 제자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지훈이 이해했습니다. 왜 스승이 그렇게 변했는지, 왜 조용히 살려고 했는지. 다음 날 시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장과 시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조직범죄 수사팀도 따라왔습니다. 한명수 씨, 백도철 일당에 대한 수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서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상부에 보고한 결과였습니다. 도철이를 잡으려는 거예요? 네, 방화와 폭력행위, 그리고 조직적 공갈 혐의입니다. 명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철을 잡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는 제자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감독님, 저희도 증언하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저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도철 일당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결국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철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상부 조직인 황 사장도 함께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도철과 명수가 마주했습니다. 도철은 수갑을 찬 채로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스승님, 도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덤에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스승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명수가 놀란 표정으로 도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스승님 걱정을 하셨대요. 다치셨을까봐, 힘드실까봐. 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명수가 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철이는 좋은 아버지였을 거야. 너를 보면 알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명수가 도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유도를 배워볼 생각 없니? 도철이 놀란 눈으로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너는 인철이의 아들이야. 내 제자의 아들이지. 한 달 후 시장은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명수는 새 좌판에서 다시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떡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그에게 질서 유지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상인들의 간청에 못 이겨 승낙했습니다. 지훈도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승님, 동네 아이들을 위한 유도 교실을 어떠세요? 네, 아이들이 스승님께 배우고 싶어 해요. 명수가 고민했습니다. 다시 제자를 가르친다는 것. 30년 동안 피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죠. 명수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부를 위한 유도가 아니라 인성을 기르는 유도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장 뒤편 공터에 간이 도장이 세워졌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명수가 하얀 도복을 입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유도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야. 자신을 이기는 거란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 기술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품격이란다. 명수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떡 코치라고 불렀습니다. 6개월 후 도철이 출소했습니다. 그는 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유도 배워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아버지의 아들인걸. 명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철이가 못다한 유도를 내가 이어가렴. 그날 저녁 명수는 벽에 걸린 도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도복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명수는 좌판 뒤에 앉아 조용히 떡을 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냥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가 가르치는 유도 교실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명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